2013년 12월 12일 시퍼렇게 멍든 얼굴로 목덜 위를 잡힌 채 특별군사재판정에 선 남자. 그는 김일성의 사위 장성택이었다. 김일성의 딸 김경희의 남편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북한 정권의 이민자 장성택. 그러나 힘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형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체포된 지 불과 4일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장성택.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공주의 남자 장성택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장성택이 이 개만도 못한 감히 위원장 동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을 일으켜? 아니야. 그 입 닥치라우! 네 놈의 죄상은 이미 낱낱이 밝혀졌어. 읽어라. 나는 현 정권이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불만을 품고 야! 똑바로 못하네? 나는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됐어. 날래 찍어라. 들고 가. 남자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남자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김경희 동지를 만나게 해주시오. 김경희 동지를 불러주시오. 네? 내 마지막 부탁이요. 김경희 동지와 만나게 해주시오. 못 들어네. 당장 끌고 가라니까. 제발, 저기 김경희 동지와 만나게 해주시오. 제발 김경희 동지와 만나게 해주시오. 경희야. 벼랑 끝에 선 남자.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애타게 찾았던 한 여인. 그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여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것일까? 저 손fon금 타는 솜씨 좀 보라오. 내래 저 건반이고 싶네. 어쩌? 단 한순간이라도 저 사람 품 안에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아코디언을 기막히게 연주하는 한 남학생. 여학생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그는 장성택이었다.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장성택은 학내에 예술 서클을 만들 정도로 노래와 춤에 능했고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를 쫓아다녔다고 한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최고 스타였던 장성택. 그런데 모두 비키라오.
천하의 장성택을 쩔쩔매게 한 여자, 대체 누구일까? 김경희. 그녀는 김일성과 첫 번째 부인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김일성이 애지중지한 딸이었던 김경희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 불리는 김씨왕조의 공주였는데, 저 사내가 니야? 네? 장성택이라고 합니다. 같은 학교 동무인데 모르셨습니까? 기래?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던 김경희는 같은 과 동기인 장성택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이것 좀 줘봐라. 갑자기 비서가 들고 있던 책을 직접 챙기는 김경희. 뭘 하려는 것일까? 미안합니다. 경희는 장성택의 책을 몰래 챙기는데, 저기 다친 데는 없습니까? 저기 정말 미안합니다. 이거 이니 책이디? 간수 잘 알아. 그랬다. 장성택은 김경희에게 간택당한 것이었다. 오늘 저녁 7시 본관 2층 계단 앞에서. 좋으면 오른쪽, 싫으면 왼쪽. 그때까지 장성택은 몰랐다.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도착했습니다. 날래들이라. 네.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일성. 그 앞에 불려온 한 남자. 그는 누구일까? 면목 없습니다.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 황장엽이었다. 훗날 남한으로 망명하게 되는 황장엽은 당시 42의 젊은 나이에 대학 총장 자리에까지 오른 김일성의 최측근 인사였다. 황장엽 동무, 내 동무를 믿고 경위를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기야? 죄송합니다. 왜 그딴 놈한테 홀려가지고 알아서 잘 처리하라. 네. 잘 처리하라는 김일성의 지시. 그 말 한마디로 한 남자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너 똑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운명이다. 받아들여. 신의 딸 김경희를 만난 대가는 참혹했다. 모두 비키라우! 어떻게 된 기네? 네가 어딜 간다고? 그게 똑바로 말하라. 완산이라도
내가 왜 원산에 가는데? 장성택이 원산으로 간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김일성은 딸 김경희와 장성택을 갈라놓기 위해 장성택을 강제로 전학시킨 것이다. 장성택은 함경남도에 있는 원산경제대학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런 총구석에 처박히게 되다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데? 왜? 장동무,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란 장성택. 여기 어떻게? 김경희가 함경도 원산까지 찾아온 것이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만 돌아가라. 정말 미안해. 이러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뭘?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이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엔 뜨거운 사랑이 불타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누나! 경희야. 오빠, 나 그 사람 아니면 죽어. 장성택 아니면 나 죽는다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아버지한테 가서 설득 좀 시켜줘. 오빠 말이라면 아버지도 다시 생각해 주실 거야. 그만해, 경희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기야. 데려가라.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눈 김경희.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일까? 너 그 종 당장 내려놓지 못하니? 장성택이랑 결혼시켜줄래? 아님 나 죽는 걸 볼래? 경희야. 오빠가 안 도와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경희야. 아버지, 경희 뜻대로 해주시는 게 어떡하습니까? 저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살림집 알아보라. 예? 예. 자식을 이길 부모가 있던가. 김일성은 결국 장성택과 김경희의 결혼을 허락한다. 김일성의 딸 김경희와의 결혼으로 하루아침에 평민에서 왕의 사위 부마가 된 장성택. 이제 그의 앞날엔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인가. 이번에 들어온 보조 지도원 봤네? 김경희 동지 남편?
봤지. 사람 팔자 모른다더니 인생 역전이 참 따로 없어. 결혼하자마자 바로 한 자리 차지했잖아. 그래도 능력 아이가? 듣지 않겠니? 여자 꼬시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아이고. 결혼한 게 능력? 아니야. 난 그런 놈이 아니라고. 장동무, 아직 멀었네? 예,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라요. 수고하라. 사람 팔자 모른다더니 인생 역전이 참 따로 없어. 결혼하자마자 바로 한 자리 차지했잖아. 그래도 능력 아이가? 듣지 않겠니? 여자 꼬시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이 장성택이가 어떤 놈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두고 봐.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공주의 남편으로 남고 싶진 않았다. 장성택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악착같이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를 기다렸다. 길이 어떻게 됐어?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뭐? 고작 그게 다야? 야!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더 긁어내란 말이야!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라면 33호 건설은 물거품이야. 33호 건설. 33호 건설이 오길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33호) 건설은 지도자 동지의 피로를 회복시켜준다는 뜻의 피로회복관, 즉 체육관 건설이었다. 체육관을 짓기 위해선 모든 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외화가 필요했는데, 그러나 당시 북한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외화 보유고 역시 고갈된 상태였다. 어떻게 하면 달러를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그래. 그거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장성택이 떠올린 기막힌 방법. 그것은 바로 마약이었다. 장동무, 이거 코카인 아닙니까? 이걸로 달러를 벌란 말입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확보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33호 건설을 완수해야 한다고.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마약 판매를 지시한 장성택. 이른바 충성의 외화벌이 사업이었다.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1977년 장성택은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 피로회복관을 지어 김정일에게 바친다. 이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지도자 동지. 그래, 일하는데 불편한 건 없네.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내 다 지원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자. 김정일이 처음으로 권한 술. 이 술은 장성택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맛으로 남는다. 바로 권력의 맛이었다. 김정일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인정받았다. 이젠 앞으로 더 나아갈 일만 남았다. 뭐다니? 한국 쪽 뽑아보라. 그런데 그 사이 장성택이 잊고 있었던 게 있었다. 늦었네. 장성택을 여기까지 오게 한 여인.
김경희였다. 우리 경이 안 자고 기다렸네. 야. 왜? 싫으네? 또 오빠 만나고 어때? 뭘 하다 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만하지. 피곤해. 뭐? 그놈이 어째? 장성택이 이놈이 미쳤나? 초대수에 누구를 끌어들여? 당장 끌고 오라! 불같이 화를 내는 김정일. 장성택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일까? 자, 다들 고생 많았어. 불편한 점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뭐든지 힘껏 지원해 줄 테니까. 장동무께서 헌신을 다해 일하시는데 불편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장동무 없는 외교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나? 다 동무들이 지원해준 덕분이지. 뭐들 하고 있어? 한국조들 뽑아보라. 측근들과 몰래 파티를 즐긴 것도 모자라 여자들까지 불러 김정일 흉내를 낸 장성택. 이 일이 북한의 비밀 경찰 기구에 적발된 것이다. 여자를 끼고 놀았다. 누구 흉내를 내고 싶었다. 이기야? 잘못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흉내를 내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 말 필요 없어. 강선으로 가라. 지도자 동무. 강선. 그곳이 어디길래 이렇게 잔뜩 겁을 먹은 것일까? 그곳엔 강선 제강소가 있었다. 하루 종일 쇳물과 씨름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곳. 이곳에 작업 반장으로 쫓겨난 장성택은 왕의 사위 부망에서 평민으로 다시 강등되고 만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순 없다고. 경희를 만나야 돼. 경희야, 제발 한 번만 부탁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지금 나한텐 너밖에 없어. 나 좀 살려줘. 경희야. 끊어. 경희야. 마지막 희망이었던 김경희에게 외면당한 장성택. 그런데 그를 구원해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다. 장동무는 강선에서 어떻게 지낸대요? 글쎄요. 그래도 남편인데 이제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모시고 올라오는 게 어떻겠어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경희에게 장성택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여자. 그녀는 성혜빈이었다. 당시 김정일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여인 성혜빈. 그런데 그녀는 왜 장성택을 용서하라고 말한 것일까? 아이, 오늘 무슨 날이네? 앉으세요. 이야.
아니 진짜 이게 무슨 날이래가도 안기네. 뭐야? 네가 여기 와 있어? 지도자 동지, 면목 없습니다. 당신도 참. 장동지가 인사하잖아요. 장동지,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해요. 어서 앉으세요. 당신 왜 쓸데없는 짓 한기야? 이제 그만 용서하실 때도 됐잖아요. 혼자 있는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너 앞으로 다신 기르지 마라. 알겠니? 예! 앞으로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리 오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장성택. 그는 굳게 다짐했다. 다시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러기 위해 김경희를 대신할 새로운 동아줄을 잡는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들었어요. 우리 정남이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책임지고 보필하겠습니다. 바로 성혜림의 아들 김정남이었다. 당시까지 김정일의 유일한 아들이자 유력한 후계자였던 김정남. 김정남을 잡을 수만 있다면 장성택에겐 두려울 것이 없었다. 피가 섞여야 가족은 아니디.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가족이나 다름없어. 성혜림과 모종의 거래를 맺은 장성택. 그는 김정남의 스위스 유학 자금을 댔고 그 후 김정남이 성인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던 1988년 기란 썩어 빠진 소리 하니까 발전이 없는 기야. 기란 정신으로 남조선 이길 수 있겠어? 장성택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김정일.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1988년 서울에서 88 올림픽이 개최되자 김정일은 이에 맞대응하기로 한다. 평양에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지도정지의 뜻이라도 이건 무리야. 자금이 상당하게 들 텐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김정일의 뜻에 반기를 든 정무원 간부들. 당시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던 북한은 세계 축전을 열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돈이 없다, 인력이 없다. 기란 썩어 빠진 소리 하니까 발전이 없는 기야. 기란 정신으로 남조선 이길 수 있겠어?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앞장서서 총대를 맨 장성택. 네가? 할 수 있겠어? 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에게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번 축전은 내게 절호의 기회야.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 세계 축전까지 남은 준비 기간은 200일 남짓. 장성택은 축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200일 전투를 추진했다. 여기엔 청소년까지 동원되었고 그 결과 장성택은 축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게 된다. 드디어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당시 남한의 대학생이었던 임수경이 방북. 축전에 참가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낳게 된다. 이번 축전으로
우리 북조선의 위세를 전 세계에 드러냈어. 이 장동무 활약이 컸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 모두들 노령영웅 장동무를 본받으라. 노력영웅. 이는 조선 노동당을 위해 위훈을 떨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 칭호였다. 김정일의 신임을 얻은 장성택은 그 후 3대 혁명 소조 부장,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등에 임명되며 북한의 실권자로 자리 잡는다. 네, 장성택의 위상은 대단했죠. 그야말로 권력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리 권자뿐만이 아니라 그 로열 패밀리에 이제 잘 나가는 그런 김정일이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파워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도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북한의 핵심 실세로 급부상한 장성택. 그런데 2003년 7월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 장성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황장이여, 대체 무슨 원수를 쳤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단 말이야! 황장엽을 향해 폭언을 퍼붓는 장성택. 황장엽은 과거 장성택을 원산경제대학으로 보내버렸던 대학 총장이었다. 그는 이미 6년 전 남한으로 망명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왜 장성택은 황장엽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 장성택을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지목한 황장엽. 남한에서 대서특필된 황장엽의 발언은 그 즉시 김정일에게 보고됐다. 누가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고? 황장엽입니다. 이런 개자식이! 가만둬서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반드시 처단하라. 김정일은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넷째 장성택이 자기 지도자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황장엽의 말이 헛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네? 장동무가 요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니? 측근들과의 만남이 잦습니다. 상당수 간부들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택이 상당한 권력을 차지했다고 말한 황장엽의 발언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황장엽 씨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일의 공개활동에 매우 빈번하게 수행하던 장성택이 공개활동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남한에 있는 황장엽이 북한에 있는 장성택을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젠 끝난 건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게? 안 돼. 그럴 순 없어.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그래. 장성택을 구원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는 과연 누구일까? 여긴 웬일이야? 경이야. 김경희. 그녀는 장성택과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였다. 그런 그녀가 장성택에게 생명의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좀 무심했디. 미안해. 지금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들어가 볼게. 경이야. 내가 잘할게. 내가 앞으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뭘? 어떻게 할 건데? 경이야. 나 당신밖에 없어.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경이야. 경이야 제발. 나 좀 부탁한다. 정말 미안해. 이러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뭘?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좀. 경희에게 장성택은 미우나 고우나 첫사랑, 첫남자였다. 오빠, 날 봐서라도 그 사람을 좀... 김정일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여동생 김경희의 간절한 설득에 넘어갔다. 결국 2006년 장성택은 다시 정치에 복귀하게 된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오빠! 지도자 동지. 장성택은 다른 간부들의 접근을 통제하며 병실 문고리 권력을 차지한다. 자신이 로열 패밀리의 일원임을 주변에 각인시키며 김정일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을 다진 것이다. 이제 머지않았어.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다음은... 장성택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지도자 동지의 뒤를 이을 사람은 김정은 동지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동지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장성택의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동안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지지했던 장성택. 그런데 김정남이 아니라 김정일의 세 번째 아들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끝났어. 김정남은 끝났어. 2001년 일본 미립국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김정남. 이 사건으로 김정일의 신임을 잃은 김정남은 후계자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그 후 고영희와 손을 잡은 장성택. 김정일이 고영희의 아들 김정은을 총애하자 김정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예상대로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된다.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보조한 장성택은 북한의 2인자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런데 2013년 12월 특별 군사재판정에 끌려온 장성택.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의하는 김종운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셨다는 결정이 선포되어 온 장내가 열광적인 환호로 끌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순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들을 자아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을 의식하지 않는 유일한 남자 장성택. 그의 행동은 놀라웠다. 김정은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걷거나 김정은이 연설하는 동안 삐딱하게 앉아있고 김정은과 똑같이 뒷짐을 지고 서 있거나 심지어 짝다리까지 짚고 서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장성택을 그대로 나서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그걸 이제 처형에까지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씨 왕조가 이끄는 북한 체제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한 장성택. 그가 북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따로 있었다. 제전 한 잔 받으십시오. 돈이면 안 되는 거이 없어. 장동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 아네? 내 돈이면 북조선 하나를 더 건설할 수가 있어. 예? 북조선 하나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가졌다고 말한 장성택. 그 방법은 무엇일까? 54부. 그게 다 54부 덕분이지. (54부는)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으로 광물 수출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광물 중 가장 효자 상품은 검은 금이라 불린 석탄이었는데 2013년 장성택은 국제 시세의 절반값으로 중국에 석탄을 판다. 석탄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장성택.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니었을까? 감히 위원장 동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을 일으켜? 아니야. 국가 전복 음모 행위, 즉 반역죄로 체포된 장성택.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김경희뿐이었다. 김경희 동지를 만나게 해주지. 단 한 번만이라도 김경희를 만나게 해달라는 장성택의 간절한 부탁은 끝내 거절당했다. 일설에 의하면 장성택이 처형되기 직전 김정은은 김경희와 장성택의 이혼을 지시했다고 한다.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로 장성택을 처형할 경우 로열 패밀리의 위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딸 김경희와 결혼한 공주의 남자 장성택. 자신도 모르는 사이 권력의 맛에 이끌린 그는 북한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올라가며 최고의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결국 그 권력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은 장성택. 그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권력은 일장춘몽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한국 가요계의 영원한 디바 패티킴. 애절한 감성으로 숱한 사랑과 얘기를 노래했던 그녀. 패티킴의 삶은 그녀의 음악보다 더 드라마틱했는데 선생님. 패티킴의 무대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한 남자. 그는 누구일까? 피디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까지 그가 패티킴에게 하려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결정이 어려우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만큼은 꼭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대이기에 그녀가 이토록 망설이는 것일까? 저 다른 분도 아니고 기록균 선생님 콘서트예요.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다. 그녀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때 전부를 바쳐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 전 남편 기록율의 콘서트였기 때문이다.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한때를 함께했던 두 사람, 패티김과 기록윤. 과연 이 둘의 20여 년 만의 재회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패티김입니다. 패티김 씨. 패티김 씨, 미국 반응은 어땠습니까? 갑자기 귀국한 이유가 뭐죠? (1966년 2월) 당시 패티킴은 일본과 미국에까지 진출한 최초이자 최고의 가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초우라는 노래가 대히트 중이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귀국한 패티킴을 향한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준! 패티? 준!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저는 패티도 잘 지냈죠? 그럼요. 언제 귀국한 거예요? 며칠 됐어요. 당시 기록유는 일본에서 요시야 준이라는 예명의 색소폰 연주자로 유명세를 떨치던 때였다. 그리고 패티킴과는 일본에서 같이 공연을 했던 인연이 있었다. 한쪽은 작곡가이고 아주 유명한 음악인이고 또 한쪽은 유명한 가수고 좋은 곡 만들어서 좋은 가수가 노래 부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 좋은 콤비잖아요. 패티, 해외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런데 왜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패티킴. 그녀가 갑자기 미국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괜찮아. 지금은 고빈 넘긴 상태야. 아, 형님 어머니께서도 건강 안 좋다지 않았어요? 어머, 준 어머님도? 괜찮으세요? 네, 많이 힘들었겠네요. 형님 색소폰 연주 한번 들려주세요. 오랜만에 그게 듣고 싶네. 빨리요, 형님. 여기서 갑자기? 에이, 우리나라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인데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기록윤 씨가 술을 아주 좋아하시고 패티는 술은 좋아하진 않지만 한두 잔을 마시고 둘이 좀 잘 새겨보라고. 패티가 그 얘기를 듣고 정 선생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부터였을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준! 패티? 연습하고 있었나 봐요? 네, 5월에 공연이 있어서요. 보러 올래요? 신곡도 들려주고 싶은데. 저 못 가요. 네? 바쁘면 안 와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저 떠나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다시 간다고요? 네. 어머니 회복되는 것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늦어졌어요. 4월에는 출국해야 돼요. 당시 기록유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에 대한극장 앞 허름한 여관에 홀로 머물고 있었다. 그날 밤 패티킴은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여보세요? 패티. 기록윤이었다. 준, 무슨 일이에요? 패티가 떠나기 전에 내가 곡을 하나 주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그래요? 좋아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 꿈속의 사람,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패티킴은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자신을 위한 노래라는 것을 알았다. 기록윤의 마음이 전해졌던 것이다. 어때요? 가사가 참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이 곡 저 주시는 거죠? 그럼요. 이 노래는 패티 거예요. 패티, 미국 가기 전에 술이나 한잔 할까요? 패티킴은 이것이 기록윤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위문 공연에서는 초를 먼저 부르는 게 어떨까요? 네. 그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도입부는 살짝 편곡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네. 강렬하고 애절한 느낌은 살리면서도 여인의 여린 감성이 묻어날 수 있도록. 준.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정말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냐고요. 답답해 진짜. 패티. 좋아요. 이럴 거면 우리 결혼합시다. 네? 우리 그냥 결혼이나 하자고요.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패티킴은 먼저 표현하지 못하는 기록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자신이 먼저 용기를 내 결혼 얘기를 꺼냈던 것이다. 그리고 1966년 12월 패티킴과 기록윤은 하객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다.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러나 꿈 같은 시간은 잠시,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게 누구야? 우리 마누라 패티 아니야? 이거 놔요. 준, 어떻게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 안 마신다니까. 눈을 감으면 시끄러워요. 보이는 얼굴,
자켓은 또 어디다 두고 온 거예요? 또 누구 준 거예요? 후배가 갖고 싶다고 하잖아.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 이게 대체 몇 번째예요? 에이, 옷 위까지 입고 뭐. 이게 뭐라고. 나는 패티만 있으면 돼. 패티. 계속 이러면 더는 같이 못 살아요.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사람과 술을 좋아했던 기록윤과 반듯한 성품의 패티킴은 물과 기름처럼 달랐고 둘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매일 밤 늦게 들어오지, 2시에 들어오지, 술 짜서 들어오지, 패티킴 매일같이 불평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부부 생활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서 생긴 갭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상원 씨가 웬일이에요? 기록연 선생님께서 이거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당신이 울어버리면 난 몰라 나도 같이 덩달아 울어버릴까 난 그의 음악 속엔 패티킴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아니 울지 말고 달래줘야지. 패티킴은 노래로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쓰는 기록윤이 좋았다. 둘의 결혼 생활은 수많은 음악으로 표출됐다. 사이가 좋을 때는 행복한 노래가, 사이가 나쁠 때는 슬픈 노래가 발표됐다. 그러나 둘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또 어딜 가요? 지금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요? 금방 올게. 가지 마요. 왜 이래, 패티. 안 돼요. 오늘은 진짜 못 가요. 패티. 제발 이러지 마! 가기만 해요. 지금 가면 진짜 끝인 줄 알아요. 그날 밤 이후 며칠째 기록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여느 때와 달리 소식도 알 수 없었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었다. 패티킴은 걱정되는 마음에 수소문을 해보는데 결국 새벽녘에 달려간 한 곳에서 패티킴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만다. 기록윤이 도박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통함이 그녀를 뒤덮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구시죠? 패티킴 씨, 안녕하십니까? 팬입니다. 그런데요? 뭐 좀 해결해 주실 게 좀 있어요. 뭘 말이죠? 우리 길 선생님께서 빚이 좀 많으십니다. 전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 왜 이러셔? 점잖으신 분들이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결국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된다. 여보세요? 패티, 잘 지냈어요? 네.
당신 지금 바빠요? 잠시 통화 가능해요? 별거 이후 오랜만의 통화.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네, 말해요. 저기 새로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볼래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별거 중에도 기록유는 신곡을 만들면 언제나 패트김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곤 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패트킴은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그가 자신과의 이별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자신을 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때요? 좋아요. 멜로디도 대중적이고 히트할 것 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록윤의 화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패트킴. 이별은 어떨까요? 이것이 그녀의 답이었다. 어때요? 난 제목을 이별로 바꿨으면 하는데. 아, 네. 그렇게 해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패트킴의 이별은 그의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오른다. 그와 함께 둘의 이혼 설 역시 퍼져나갔고 결국 두 사람은 6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만다. 그러나 그들의 이혼은 특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혼 기자회견을 연 패트킴, 기록윤. 여러 구설이 떠도느니 직접 이혼 사유를 밝히자는 의도였다. 그때였다. 평소에 말이 없었던 기록윤이 말문을 열었다. 파경의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패티김은 결백합니다. 저희는 부부의 인연을 끝냈을 뿐입니다. 가수와 작곡가로서의 소중한 인연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좋은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패트킴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그리고 옆에선 기록윤을 보며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심정이겠구나 싶었다. 이혼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가는 뒷모습은 다음날 대서특필되며 이혼식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이렇게 최고의 가수와 작곡가 부부는 남남이 되었다. 그러나 패트킴에게 더 큰 시련은 그때부터였다. 패트킴이랑 기록윤이 왜 이혼했는 줄 알아? 패트킴한테 남자가 있었대. 진짜? 일일이 해명할 수 없는 수많은 루머들이 떠돌았고 이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모두 패트킴에게 돌아왔던 것이다. 그때였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패트킴은 졸도까지 하게 된다. 결국 패트킴은 미국으로 떠난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피디님이 웬일이야? 여기까지 다 오고? 선생님. 응. 이번에 기록윤 선생님 콘서트를 하거든요. 나한테 출연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사실은 길 선생님께서 골수암이세요. 패트킴은 옛 남편이자 음악적 동료, 인생의 친구였던 기록윤의 안타까운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상태가 어느 정도셔?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미안해요.
사항은 알겠는데 출연은 힘들 것 같아. 길 선생님께서 꼭 부탁하셨어요. 패티김 선생님께서 꼭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결정이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만큼은 꼭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분도 아니고 기록균 선생님 콘서트예요.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 하지만 감상에 젖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 이별 콘서트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톱 가수들과 유명 인사들이 총 출연했다. 하지만 그곳에 패티킴은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다. 마침내 등장한 그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PD 출연할게요. 이것이 패티킴의 옛사랑에 대한 예의이자 의리였다. 패티김이라는 참 대형 가수가 기록윤 선생이 죽음을 앞뒀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프로그램에 응한 자체가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통이 컸다고 생각해요. 기록윤은 자신을 위해 무대에 오른 패티킴에 대한 감사를 미소로 대신했다. 옛사랑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대에 선 패티킴. 그 당시 그 팬들께서는 이 곡이 기록윤 씨의 프로포즈다 했는데 그 사실은 아직도 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까 그 4월이 가면이라는 것이 프로포즈 노래였느냐는 등 뭐 물었는데 기록윤 씨가 대답을 참 멋지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짧은 기간이었었지만 아주 알차고 기름진 세월을 같이 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로 작별을 했지만은 그것은 몸이지 마음이 아니었었고 노래도 아니었었습니다. 아, 역시 로맨티스트다, 기록윤 씨는. 그날 기록윤 이별 콘서트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 모든 출연진이 기록윤을 배웅하는 그 자리에 패티킴은 없었다. 패티킴,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패티킴은 홀로 그녀만의 이별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9개월 후 그렇게 기록윤은 패티킴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했다.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스타 커플이었던 패티킴과 기록균. 한편의 영화처럼 강렬했던 둘의 사랑은 막을 내렸지만 최고의 가수와 작곡가로서 일군 음악적 성과는 아직도 한국 가요계의 전설로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옛사랑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패티킴. 그녀의 사랑보다 깊은 우정은 진정 아름다웠다.